지혜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회의 시작합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먼저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매크로 얘기나 변종 바이러스 얘기하기에는 좀 네. 그렇죠. 예. 네. 어찌 알겠습니까? 워낙 많이 노출되고 계속 얘기해서 피로감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하여튼 금융시장은 나름대로 잘 선별하고 분리하고 좀 영향을 덜 받아야 될 텐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래도 기업은 잘 돌아가는 기업 예. 선택해봐야죠. 예. 오늘 기업부터 들어가 봅시다. 어떤 기업을 예.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DB 하이텍. 예. 네, 뭐 저희 자주 언급을 했던 기업이긴 한데 예. 주가도 요즘 탄성이 좋죠. 예, 좀 이제 조금씩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미국 상무부가 이제 중국의 SMIC에 거래 제한을 들어갔습니다. 거래 제한 리스트에 포함시킴으로써 반대 급부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제 또 마침 그 내년도 양산할 물량에 대해서 네. 최대 20%까지 그 인상을 하겠다, 가격 인상을 하겠다. 판매 가격 인상.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나왔던 그 증권사들의 예상치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공장 가동률이 현재 100%죠. 예, 100%입니다. 코트라가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 규모를 5,400억에서 5,500억 달러로 전망을 했는데 네. 이제 반도체, 석유, 의료, 보건 부분이 이제 주력으로 성장을 이끌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DB 하이텍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TV, 컴퓨터, 모바일, 자동차,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라고 예. 얘기하고 그렇죠. 네. 이제 얘네가 직접적으로 뭐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요청에 주문에 의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언택트로 인해서 5G, IoT, 콘솔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증가되면서 파운드리 호황이 이제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쉽게 얘기하면은 뭐 많이 쓰이지만 보통 아파트나 이제 그 현관문 들어갈 때 위에 자동으로 불 켜지잖아요. 네. 거기도 반도체. 네. 이미지 센서. 그렇죠. 센서가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고 구동 파워 칩이 네. 반도체가 이제 전원을 켜는. 그것도 주문형 반도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다 일종의 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센서가 물건을 하게 되면은 뭔가 물체가 있다. 네. 그거를 처리해주고 인식해주고 처리해주는 부분들을 이제 반도체 이제 CPU나 이런 부분들이 처리를 해서 네. 파워칩을 가동시켜가지고 작동시키는 거죠. 구동 드라이버 IC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하긴 네. 하는데 대충 그런 것들이 많은데 네. 이 스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처리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요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또 애플의 발표가 있었듯이 애플의 아이카 네, 거기에도 그러면 이 차량용 전장 반도체 물론 동부 하이텍의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많이 수요가 쓰이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률이 100%임에도 그 생산의 효율을 통해서 이제 실적이 이제 증대되는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증설 효과를 똑같이 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사실 주문이 많이 밀리면은 그동안 뭐 유휴 시설이 좀 있다 그러면은 막 네. 풀로 이제 회전을 돌려서 공장 가동률 100%라는 게 거의 뭐 이게 있지 않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차오니까 또 이제 공장 증설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공장 증설보다는 효율을 개선을 통해서 그런 증설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그 마스크 생산 업체들 풀 캐파로 막 돌린다 이 얘기랑 거의 지금 똑같을 거예요. 네. 예, 이제 2021년 이제 그 생산 물량이 이제 100%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율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어제 종가로 이제 39,000원이었는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입니다. 이거 연간 매출액이 이제 9,300억에 영업이 2,700억 정도. 내년도 예상했던 게 원래 이제
2,800억 정도, 2,800억 좀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뛰어넘게 되겠죠. 그래서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이제 또 많은 상승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죠. 어제도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저 어제 6%, 7% 가까운 주가 상승인데도 오늘도 네. 만약에 이제 시장 전체의 영향을 또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신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진입 뭐 관심을 둬도 될 만한지 이게 이제 예,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죠. 예. 괜찮다? 예, 괜찮다 보는 거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그 경쟁사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한 15배 정도 PER 이? 예, 네. 보고 있고 대만의 TSMC가 23배, 그 UMC가 한 17배 정도. SMIC는 규제를 들어갔지만 네. 들어가지 한 50배 정도까지 지금 그렇죠. 몇십 배씩 받으니까. 예. 근데 지금 동바이팅이 몇 배? 8배 정도. 배. 예. 상당히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이 8배. 네. 하여튼 뭐 삼성전자하고 절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중국 업체 SMIC가 50배, 뭐 많게는 70배까지도 제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싸다. 네, 지금 많이 절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종목이고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코로나 이겨야죠. 변종, 네. 변종이고 뭐 저리 가라. 그렇죠. 변종은 이제 일단 이번에는 이제 변종 또 반도체 얘기하는데 변종으로 대응하겠다. 변종 같은 경우가 이번에 확산되는 변종 같은 경우가 사망률은 좀 떨어지고 확산율이 이제 전파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변종이 발생될 때마다 그 전파율은 높아지는데 사망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동부화이팅 얘기하다가 불러갔어요. 네. 하여튼 동부화이팅은 여기서 마무리. 예,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시장 정보나 그 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오간다는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영로 차장님이 한 번 더 정보 회의 사항으로 동부화이팅 얘기해 주셨고 애플 아이카 때문에 또 이슈가 되니까. 네. 두 번째 풍문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풍문이 어제 또 돌던가요? 크게 이슈되는 풍문은 없었지만 이제 K2 흑표전차의 방산 3차 양산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흑표전차 갑자기 방산주? 네. 어제 이제 미국장들도 요즘 보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 트렌드에 따라서 개별 주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도 어제 뭐 애플의 주가가 나스닥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애플 개별 이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 뭐 큰 대표되는 것들은 또 뭐 반독점의 규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면서 그런 종목들은 빠지고 대형주 우리가 가던 종목들은 빠지고 개별주 종목들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어제 방산 K2 흑표전차의 3차 양산분에 대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현대로템을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은 통상적으로는 우리 왜 대북 관련주로 철도 얘기 나오면은 네, 예. 뭐 이슈로 묶이는 기업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방산 쪽이면은 아주 좀 대비되는 네, 예, 그렇죠. 괜찮겠어요? 이 이미지를 그렇게?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철도 부분하고 방산 부분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방산 부분, 철도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신규 수주의 GTX 노선 A 노선이 이제 160량에 대한 수주가 됐고요. 싱가포르의 LTA 사업에 대해 LTA 쪽에서도 이제 수주를 사업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이제 8,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이 80% 정도가 지금 해외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그 네. 이 철로는 아니고 노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전동차 이 트램이라고 하나요? 트램. 트램. 네. 저기 영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트램 같은 경우는 무인 주행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선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자꾸 마주치지 않아야 되니까 네. 이런 형태의 교통수단도 국내에도 많이 보급이 되겠군요. 보통 세종시나 신도시나 이런 데 좀 설치되지 않나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새롭게 신도시 쪽에 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트램 같은 경우는 수소로 움직이는 수소 트램을 지금 사업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수소 트램이다 보니까 위에 이제 보통 저희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위에 전력선이나 전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 바닥 선로에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그런 전동차로 보고 있고요. 운전하시는 분은 있네, 근데. 네.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전차,
방산이 있는데 전차 쪽에서 수소 트램이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수소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이 수소에 같이 발맞춰서 가는 건데 수소 리포머하고 수소 충전소, 수소 트램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수소 리포머 같은 경우는 계질 수소를 만드는 그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이 부분이고요. 수소 충전소는 뭐 말 그대로 충전하는 시스템, 네. 그다음에 그거를 구동하는 수소 트램, 예, 이렇게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정책 있습니다. 시책하고 뭐 한국판 뉴딜 이렇게 맥락에서 수소 쪽으로 네, 전차도 이렇게 바뀐다. 네. 이 얘기군요.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5,330억 정도 규모의 이제 전차가 양산되는데 이 1차 양산했고 2차, 3차 이번에 3차째가 진행되는데 네. 이 점점 국산화율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국산입니다. 현대 로템에서 전차라든지 이런 거 다 하는데 파워팩 부분은 그 파워팩이라는 거는 엔진이랑 미션 부분을 이제 합쳐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50% 국산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원래는 이제 100% 국산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그것 때문에 그 3차 양산이 늦어졌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요청하는 거는 9,000km 이상 움직이는 구동하는 거를 원했는데 이제 S&T 중공업 쪽에서 만들고 있는 그 쪽에 대해서 한 7,000km 이상에 대한 부분이 밖에 아직 성능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딜레이 되다가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독일산 그 트랜스미션에 들어가 가지고 파워팩을 네. 만들어서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거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파워팩 같은 경우는 국산 파워팩은 70% 정도입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그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양산을 하는데 독일에서 그 수출 규제를 단행시켜 버렸습니다. 파워팩? 예, 어떤 파워팩? 엔진하고 그 장갑차에 들어가는. 예, 장갑차에 들어가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규제가 되면서 못 만들고 있었어요, 터키가. 그래서 반대적으로 독일에서 쓰는 건 9,000km 이상인데 한국에서 만든 건 7,000km 이상입니다. 자기네들은 그것도 좋으니까 그건 수출해 달라.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유럽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현대 로템 그러면은 이제 뭐 직시적으로는 보통 이제 남북 경협주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본질은 방산과 그다음에 철도 네, 이것이 같이 되어 있다. 네, 그렇죠. 뭐 기업의 이미지 보면 약간 야누스인가요? 이렇게 두 얼굴? 그러니까 뭐 일로 붙일 수도 있고 절로 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남북 경협주에만 이렇게 예. 비판하지 말자. 이 네. 얘기를 이제 시장에서 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뭐 풍문이니까 네. 현대 로템이 뭔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수소전. 예, 이 전차. 사업 부분이 또 이제 신사업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도 좀 몇 가지 짚어볼까요? 특별한 거는 뭐 움직였던 것들은 기존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 동구바이오 제약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동구바이오지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예, 예.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23일 오늘이죠. 네. 예, 상장을 합니다. 예. 동구바이오하고 무슨 관계죠? 이게 동구바이오가 이제 투자한 회사고요. 네. 공모주 청약에서 1,113대 1 정도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동구바이오 제약하고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같이 동구바이오 제약만 동구바이오 제약이 죄송합니다. 네. 동구바이오 제약이 이제 30억 정도를 투자한 회사가 또 있습니다. 아, 따로 있어요. 예, 또 이거는 뷰노라고 아, 이게 이제 예비상장 심사 청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노맨 현재 컴퍼니도 상장. 투자했고 예, 투자한 건 예, 동구바이오가 예. 그래서 오늘 상장되고 또 하나 이제 뷰노라는 회사가 또 이제 상장되기 추가로. 예, 이게 있어가지고 오늘 하나의 상장 이슈보다는 또 하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번 또 자극할 수 있는 예, 몰랐던 부분 있으면 한번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동구바이오 제약의 투자사들이 네. 순차적으로 상장을 한다라는 예, 거. 이게 동구바이오 제약과 지노맨 컴퍼니가 4월에 저희 그 MOU를 MOU를 체결해서요. 파이프라인의 면역 항암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는 거고 기능성 화장품 위탁 생산 이런 부분들에서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기업이 있네요. 삼부토건은 이제 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주 공시 이 부분인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주에 네. 대한 이슈, 단발 이슈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네. 삼부토건은 오히려 이낙연 관련주 이렇게 되지 않나요? 뭐. 솔직히 정치 관련주들은 제가 웬만하면은 네, 동생분이 뭐 찾아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정치 테마는 좀 그렇고. 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는 DB 하이텍이 계속 잘 되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시장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조금 뭐 저기 하면은 그 본질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 네.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0 정보회의 마쳤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